고바야시 야스미 작가님은 독특한 이력을 가지신 걸로도 유명하신데, 데뷔 전까지는 오사카 대학 기초공학부를 졸업하신 뒤 산요전기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셨다고 알려져 있고요. 1995년 장난감 수리공이라는 호러 작품으로 등단 후 20년 넘게 활발히 활동하시다 58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로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신 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메르헨 죽이기 시리즈로 꽤나 유명하신 분이시고, 전반적으로 이 작가님의 작품들을 보면 이공계적인 지식과 기괴한 상상력을 결합한 설정으로 독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셨던 작품을 많이 쓰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예로 제가 최근에 밀실점 살인이라는 작품을 소개해 봤었는데, 거기에 보면 내부 전극을 이용한 플러그가 나오죠. 이건 이공계 지식. 그리고 또 설정상 귀신도 나오잖아요. 이건 기괴한 상상력. 이런 건데, 그럼에도 이 작가님의 작품 성향을 굳이 나누어 보자면 크게 미스터리와 SF, 그리고 호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지 않나 싶고요. 우선 본격 추리와 특수 설정이 혼합된 미스터리 장르부터 소개해 보자면, 뭐니 해도 작가님의 대표작인 메르헨 시리즈를 꼽아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럼 우선 시리즈 첫 작품인 앨리스 죽이기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보자면, 이상한 나라에서 험프티 덤프티가 추락사하자 현실 세계의 주인공이 꿈속 앨리스가 되어 범인이 누군지 찾아 나선다는 내용이고요. 뭔가 좀 다르죠? 근데 스포가 있어서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겠네요. 아무튼 이 작품이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이유는 원작인 루이스 캐럴의 말장난을 최대한 활용해 여기서는 그것 또한 트릭과 동기로 사용했다는 점을 놀라운 점이었다고 들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리즈도 대략 비슷한 형식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지금 책의 겉커버를 보시고 계시겠지만 동화적이고 환상적인 그림체와는 달리 상당히 고고한 묘소가 작품 곳곳에서 나온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지하셔야 하지 않나 싶고요. 시리즈 특성상 다소 패턴이 반복되는 듯 싶기는 하나, 마지막 작품인 팅커벨 죽이기에서는 영원히 늙지 않는 존재에 대한 도덕적 관념에 대한 의문을 던지며 독자들에게 철학적인 깊이도 선사하는 작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표지마다 도마뱀이 그려져 있죠? 그래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저는 기타 장르라고 생각하는 작품을 따로 뽑아서 소개해 볼까 하는데, 우선 밀실살인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탐정이 사건 현장에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락의자 탐정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요소가 어느 정도 포함된 작품이 보시는 내 작품이 되는 건데, 앞서 언급한 작품 외에는 전부 연작이거나 단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부분 장르적 비틀기를 시도한 복합 미스터리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에피소드마다의 깊이가 살짝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상이 가미된 추리 미스터리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이쪽 장르에 대해서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는 작품이 되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커다란 숲의 자그마한 밀실은 안락의자 탐정이 등장하는 에피소드가 있어 저는 여기에 포함을 시킨 거고요. 고바야시 야스미 작가님은 자신의 작품에서 느슨하게나마 세계관을 연결시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 단편집에서는 밀실점 살인에 등장했던 도쿠 영감이라거나 타니마루 경부 등이 출연을 하기 때문에 이전작을 접하신 분들에게는 또 다른 재미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SF적 성향이 강한 작품들로 모아봤는데,
분리된 기억의 세계 같은 경우 어느 날 인류에게 커다란 재앙이 발생하게 되는 게 모든 기억이 10분마다 사라져 버리게 되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찾지를 못한다는 내용이고요. 기억 파단자는 전향성 기억 상실증이라는 특수한 병을 앓고 있는 남자가 주인공인 내용인데, 한마디로 메멘토라는 영화의 주인공과 같은 설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의 상대로는 사이코패스 살인마가 등장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는 사람들의 기억을 조종하는 초능력을 가진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조종하는 사람과 기억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대결을 다루고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미래로부터의 탈출은 이 작가님의 유작이 되는데, 내용은 노인 요양시설에 있던 주인공이 어느 날 난 이곳에 왜 있는 거지 하며 자신이 누구인지 하는 것에 대해 기억을 하지 못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전반적으로 적당한 블랙 코미디와 함께 인간 존재에 대한 고찰도 담고 있는 작품이라 고바야시 야스미 작가님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은 작품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인 바다를 보는 사람은 시간의 상대성과 물리학적 경이로움을 주제로 한 7편의 SF 이야기가 담긴 단편집이고요. 표제작인 바다를 보는 사람의 경우 고지대에 사는 소년과 저지대에 사는 소녀가 사랑에 빠진다는 서정적인 내용이지만, 그들이 사는 공간은 시간의 흐름이 다르다는 독특한 설정을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F 장르 안에서도 작가님이 가진 이공계적 특성과 기괴한 상상력이 극한까지 표현된 작품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러 서양이 강한 작품 중 국내에 출간된 작품은 보시는 3편 정도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 이 또한 일반적인 호러라기보단 복합 장르에 가까운 작품들이고요. 장난감 수리공은 크툴루 신화를 일본식으로 재해석한 이야기가 되고, 육식저택 또한 바이오 호러적 특성을 결합해 독자들에게 흔히 접할 수 없는 독특한 이야기를 선보이고 있는 단편집인데, 수록된 에피소드 중 짐승의 기억 같은 경우 기억의 모호함과 자아의 불확실성을 소재로 하기 때문에 장르는 다르더라도 앞서 소개했던 작품들과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018년 출간된 인의 서커스를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며 이 영상을 마무리했으면 하는데, 물론 이 이후 미래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소설이 있기도 하지만 이 작품은 작가님의 작품 목록에서 거의 후반부에 쓰여진 작품이 되고요. 내용은 특수한 능력을 가진 서커스 단원들과 인간이 아닌 흡혈귀들이 대립을 한다는 내용이 되는데, 여기서도 특징을 하나 들어보자면 이 할아버지 덕후 영감이 등장을 하고요. 보통 다른 작가님 같은 경우 시작을 호러 장르로 출발을 하더라도 이후 다른 장르로 노선을 바꾸는 경향이 있는 편인데, 이 작가님은 자신이 다루는 대부분의 작품에서 다양한 장르의 혼합을 시도하셨던 작가님이긴 하지만 유독 호러 장르에 대해서만은 끊임없는 애착을 유지하셨던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고어적인 연출이 과한 경우도 있지만, 자, 이렇게 해서 고바야시 야스미 작가님의 작품 소개를 간략하게 해보았는데, 저는 이 작가님만의 스타일을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많은 분들께 알려졌음 하며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된 거고요. 이런저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았겠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